오늘 영상은 통설과는 다른 내용이며 역사 무지렁이인 저의 개인적인 견해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BTS 뭐야, 친구 이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오늘은 원래 동부여를 정벌한 대무신 무휴 담덕에 대한 영상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 부여라는 국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북부여와 동부여를 주제로 한 프롤로그 해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부여는 실제 규명이 쉽지 않고 여러 학설이 난립하는 매우 미스터리한 국가입니다. 역사 무지렁이인 제가 설명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주제지만 그래도 한번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진행시켜. 그럼 지금부터 천년의 천자국 북부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계에서 말하는 부여는 서기전 2세기경부터 494년까지 북만주 지역에 존속했던 국가입니다. 부여에 대한 주요 기록을 정리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내용이 궁금한 BTS 친구들은 화면을 정지하고 시청 바랍니다. 깨는 서기전 2세기경 보리국 왕자 동명이 남쪽으로 도망해 부여를 건국했다고 합니다. 동명이 탈출한 미스터리한 국가 고리국은 여러 사서에 색리국, 탕리국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고리국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학계는 여러 근거를 들며 백금복 문화에 속하는 지역을 동명의 고향인 고리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명이 고리국을 탈출하여 부여를 건국하는 일련의 과정이 고구려 건국의 시조 추모가 부여를 탈출하여 고구려를 건국하는 기록과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 동명과 추모는 동일이니 아니며 추모가 동명의 신화를 차용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부여는 한때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강국이었습니다. 서기 111년에는 부여왕이 기병과 보병 약 7에서 8,000명을 이끌고 낙랑을 공격했으며 121년에는 부여왕자 위구태가 병사 2만 명을 거느려 한나라 군과 연합하여 고구려와 격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력은 3세기 들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85년 선비족 모용회의 침공을 받아 부여왕 의려가 자살하고 그의 아들 의라가 옥저로 피신하는 국난이 발생합니다. 이듬해 어렵게 나라를 수복하였지만 346년 전년에 모용왕이 다시 침공하면서 부여는 왕을 비롯해 5만여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후 국력은 급격히 쇠약해졌고 결국 494년 부여는 문자명왕에게 항복하여 고구려에 병합되며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여의 건국부터 멸망까지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부여는 북부여, 동부여 등 여러 이름으로 사서에 기록되어 있고 동명왕, 해모수왕, 갈사왕, 위구태왕, 현왕 등 많은 왕들이 등장하지만 이들의 정확한 생물, 연대나 재위 기간조차 확실히 알기 어렵습니다. 동국 기상국집에서는 해모수와 하백이 도수를 부리는 장면이 나오고 삼국유사에서는 해모수가 오룡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며 헤브로의 아버지로 기록되어 헤브로가 중홍과 이복 형제가 되는 등 서로 다른 전승이 뒤섞여 있어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삼국사기에서는 부여왕 헤브로가 제상 아람불의 권유로 도읍을 가서번으로 옮기고 국호를 동부여로 바꾸었다고 전하는데 제상의 말을 듣고 쉽게 천도했다는 설정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 울어서 아이를 발견한다든지 출신도 모르는 아이를 데려다 한나라의 후계자로 삼았다는 이야기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전승설화 사서가 뒤섞인 기록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 같은 역사 무지렁이에게는 기존 학계의 기록만으로 부여라는 국가의 실체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대무신왕의 정벌 대상 국가를 삼국사기는 부여 또는 북부여, 남당 필사보는 동부여로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서는 전쟁 대상 국가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대무신왕이 실제로 정벌한 국가는 과연 어느 부여였을까요? 부여사가 혼란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중국, 한국의 정사들이 북부여와 동부여의 역사 기록을 국가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지 못한 것에 기인합니다. 여기에 더해 서부여 기록의 누락이 이러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서기 121년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부여 왕자 위구태는 도대체 어느 부여의 왕자일까요? 121년 요동 전쟁에 등장하는 위구태의 국가, 그리고 285년 모용회와 346년 모용왕에게 공격받았던 그 국가의 정체는 바로 서부여입니다. 남당 필사보는 북부여, 동부여, 서부여의 기록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서부여는
북부여의 여루국인 비리국이며 광개토왕릉비에 등장하는 땡녀가 바로 이 서부여에 해당합니다. 서부여는 백제사 최대의 미스터리로 꼽히는 요서 경략설, 그리고 남부여를 거쳐 일본으로 이어지는 한국사 최대의 수수께끼를 풀 열쇠가 되는 흥미로운 국가입니다. 만약 일본 천황가의 기원이 백제 부여시라면 천황가와 서부여는 어떤 관계에 있었던 것일까요? 이 부분은 추후 별도의 영상에서 더욱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북부여를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먼저 북부여라는 국명이 지닌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까마귀와 개구리와 관련된 기이한 일화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상징들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방색은 동쪽은 청색, 서쪽은 흰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 가운데는 황색, 이렇게 5방위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이를 부여와 고구려의 위치에 대입해보면 부여는 고구려의 북쪽에 있으므로 흑색에, 고구려는 부여의 남쪽에 있으므로 적색에 대응합니다. 이렇게 보면 검은 까마귀, 검은 개구리는 부여를, 붉은 까마귀, 붉은 개구리는 고구려를 상징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방색에서처럼 북부여, 동부여라는 명칭도 단순히 부여의 북쪽, 동쪽이라는 지리적 표현에 불과한 것일까요? 광개토왕릉비를 살펴보면 부여를 명확히 북부여와 동부여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부여와 동부여가 단순한 방향 개념이 아니라 정식 국명으로 사용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저는 북부여와 동부여를 각각 독립된 국명으로 보고 명확히 구분하여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유교 경전 상서를 해설한 상서정의에는 화명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주무왕이 기원전 1046년에 상나라를 멸하자 해동의 여러 이족 가운데 구려, 부여, 액 등의 집단과의 통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부여 예맥계 집단이 매우 오래된 기원을 지닌 집단임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북부여를 기원전 3세기 후반부터 494년까지 북만주 일대에 존재했던 국가로 파악하며 약 700년의 역사를 가진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남당 필사본 추모경에서는 북부여가 1000년의 역사를 지닌 국가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000년을 이어온 북부여는 수많은 여루국들을 거느렸으며 이들은 천재가 머무는 부리성으로 공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참고로 부리성의 위치는 화명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북부여가 거느렸던 여루국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사 삼국지에 따르면 부여는 수십 개의 여루국들을 거느렸으며 이들 모두가 부여왕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제후국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여루국들의 대략적인 위치를 정해놓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부여의 정확한 영역을 규명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부여의 영역 문제는 제가 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주제이므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부여의 영역에 관한 설명은 어디까지나 여러 견해일 뿐이며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북부여 여루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중 1번과 2번 견해 역시 충분히 타당성을 지니지만 저는 3번 견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저 같은 역사 무지렁이에게는 학계의 기록만으로 부여라는 국가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다른 길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남당 필사본을 길잡이 삼아 이 미스터리한 국가의 실체를 차근차근 파헤쳐보려 합니다. 특히 추모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여라는 국가의 실체에 더욱 접근해 보겠습니다. 추모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부여에는 자체 문자 즉 부여자가 존재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부여의 전적들은 기원전 60년 안굴의 난 때 대부분 불타버렸고 그 뒤 추모왕이 기원전 27년 부여와 한해 문자를 사용해 부여의 역사를 다시 편찬했다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88년 신명왕이 3대경의 정리를 명했고 112년 태조왕 때 3대경이 완성됐다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120년의 기록에서는 3대경과 정경 같은 역사서들이 그림 형태로 제작되었다고 전하며 282년에는 서천왕이 새롭게 추모경 70권을 완성했는데 이 추모경은 문자로 기록된 역사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남당 필사본의 추모경은 바로 이 서천왕대의 기록을 남당 선생이 후대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 추무경 모수제기에 기록된 주요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살펴보며 비밀에 쌓여있는 북부여의 실체에 조금씩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76년 효제, 덕제, 법제에 이어 북부여의 마지막 천재 수제가 즉위했다. 수제 즉위 후 북부여는 가뭄과 홍수가 이어지며 기근이 끊이지 않았다. 북부여의 여러 국들은 천재가 있는 부리성으로 복물을 바쳐왔는데 기원전 71년에는 대기근으로 굶어 죽은 시신들이 널려 있어도 곡식을 바치지 않았다. 기원전 69년 복물을 거부한 옥저와 이를 재촉하는 순노의 전쟁이 일어났다. 양측이 싸우자 청하는 순노를 비류는 옥저를 각각 지원했다. 기원전 68년 황룡이 순노를 도와 비류를 공격하고 행인은 비류를 지원하며 황룡을 공격하니 순노, 옥저, 청하, 비류, 황룡, 행인 6나라가 뒤엉켜 싸우는 천하대란이 벌어져 그 피가 천지에 넘쳤다. 기원전 67년 전쟁은 종결되었지만 북부여의 실권은 이 전쟁을 수습한 흉록의 후손 타리에게 돌아갔고 수제는 사실상 권위를 상실했다. 기원전 63년 타리는 헤부루를 앞세워 수제를 폐위하려 했으나 헤부루가 이를 천재에게 고하자 수제가 타리를 책망했고 분노한 타리는 헤부루를 공격했으나 엄리에서 금화에게 대패했다. 이에 헤부루가 스스로 왕을 칭하자 행인, 황룡, 순노 등도 잇따라 왕을 칭하며 북부여 연맹은 사실상 붕괴했다. 얼마 후 타리는 무사들을 보내 수제를 돼지를 기르는 비습한 땅에 유폐하였다. 기원전 62년 헤부루가 죽자 금화가 동부여의 왕이 되었다. 기원전 61년 왕불이 타리를 죽이고 부리성을 점령했다. 수제는 환궁했으나 기원전 60년 이번에는 왕불이 수제를 다시 유폐했다. 이에 황룡의 양복이 크게 분노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이에 행인, 순노, 한나, 양맥, 개마, 선비, 숙신의 군대들이 호응하자 왕불은 부리성을 불태우고 도주했다. 수제는 환궁했으나 머물 곳이 없기에 양복이 분울로 천재를 모셨다. 기원전 59년 옥두지는 천자의 자리에서 쫓겨난 수제를 자신의 영지인 청하로 모셔왔고 이때 장녀 유화가 수제의 아이를 임신했다. 기원전 58년 수제의 장자 해존이 서제를 동부여의 왕 금화는 동제를 칭했다. 자, 지금까지 추무경을 바탕으로 북부여의 주요 기록들을 간략히 정리해 살펴보았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천자국 북부여는 기근을 계기로 연맹이 붕괴하기 시작했고 기원전 63년 마지막 천재 수제가 유폐되며 사실상 멸망했습니다. 그 후 기원전 58년 모수제의 장자 해존이 서제를 금화가 동제를 칭함으로써 북부여의 정통은 서부여와 동부여 두 갈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어 기원전 37년에 건국한 고구려가 북부여의 계승을 천명하였고 서기 538년에는 백제 또한 부여의 계승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기원전 59년 옥두지는 자신의 영지인 청하로 해모수를 모셔왔고 장녀 유화는 해모수의 아이인 상해를 임신합니다. 그러나 상처한 금화가 유화를 원하자 패망한 북부여 대신 성장하는 동부여를 택한 옥두지는 유화를 금화에게 바쳤습니다. 이에 상심한 해모수는 2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우발행궁을 떠나 황룡국 중천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해모수의 죽음으로 북부여의 명맥이 끊기는 듯 했지만 그 혈통과 운명은 한 남자에게 이어져 북부여의 이야기는 다시금 새로운 시대를 향해 이어지게 됩니다.